자, 이제 앞에서 우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까요? 4가지입니다. 첫째, 문자열, 그죠? 두 번째, 정수, 인티저. 세 번째, 플롯, 유리수. 네 번째, 뭘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불린,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값을만 돌려주는 불린 해서 4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코딩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더해갖고 이제 코딩에 있어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통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조건을 맞으면 조건에 충족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그래서 실은 작업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명령문을 짜는 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통제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if문, if절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뭘 해라.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뭐 하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그 통제문에는, 특히 if문에는 뭘 충족했냐 안 했냐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문에 조건이 충족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comparison operator라고, 비교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 연산자. 근데 비교 연산자는 아주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x가 y보다 크냐? 이거잖아요. x가 y보다 작냐? 또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x가 y보다 작거나 같냐? equal 사인이 2개 들어간 건 뭐냐? x가 y가 똑같냐? 이게 만약 여기서 equal 사인이 하나만 있다면요, y값을 x에 할당하는 수식이 돼버립니다. 근데 equal 사인이 2개 들어간 건 뭐냐면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x, y 값이 같냐 안 같냐. 여기 느낌표하고 equal 사인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바로 위에 equal 사인 2개와 정반대입니다. 같지 않냐. x와 y가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같지 않다면은 true 값이 나올 테고, 같으면은 false 값이 나오겠죠. 위에서는 저걸 불린 값으로 받을 때 x equal y가 같으면은 true가 나오고 틀리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서는 틀리면은 true가 나오고 같으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6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if clause는 어떻게 만드냐? if clause의 기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충족되면은 어떤 아웃풋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조건이 충족 안 돼도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if만 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행동을 하고, 조건이 충족 안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도 반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니 조건이 충족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도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사례를 갖고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을 때 어떤 값을 받고 싶다. 인풋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여기 보면은 인풋의 괄호 속에 뭘 넣냐. enter an integer. 그러니까 정수를 하나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인풋 스테이트먼트가 이걸 뜹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40, 아까 20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면은 그 값을 인티저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펑션 속에 다시 인풋 펑션을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거 nested input. 인티저 펑션 속에 인풋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그때 nested라는 개념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값은 인티저로 변환된 다음에 x 값으로 x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두 개의 커맨드 라인으로 앞에 배웠을 때는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걸 한 줄로 표기하기 위해서 인풋을 이 안에 인티저 펑션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if문을 만들 때는 처음 아이덴티파이어가 if죠. 키워드라고 했죠. 요거는 키워드 if를 쓰고, 이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파이썬에서. i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x가 1과 같냐 안 같냐를 확인하라 이겁니다. 조건이죠. 비교를 해서 x값과 1일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은 요 아래 거를 출력하라. x has a value of x가 1의 값을 갖는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라 이거예요. else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가 1의 값이 아니면은 요 아래 이 문장 값, 스트링 값을 출력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볼까요? 자, 해서 먼저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은 맨 위에 쫙 찍혀요. x has a value of 1 딱 찍히잖아요. 근데 x와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은 x does not have a value of 1. 두 번째 프린트 문이 찍혀버립니다. 결국 if 문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A라는 결과를 출력하고, 충족이 안 되면은 B라는 결과를 출력할 때, 그런 때 if를 쓸 수 있다. 약간 좀 더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else가 없으면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행동을 하는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if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f문은 else가 없어요. 그죠? else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래는 else가 대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꾸가 있으면은 if문이 충족 안 됐을 때는 else의 문에 있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else가 없으면은 그냥 if문 충족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 베어리어블 변수 1은 이 값을 되고, 변수 두 번째 2는 또 다른 어떤 정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동시에 한 셀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그럼 실행이 되겠죠? 자, 보세요. first integer를 넣어라 했어요. 여기다가 0보다 작으면은 negative라는 표현을 찍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반응을 합니다. 곧바로 그러면서 두 번째 물음이 오죠. 두 번째 인티저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else 부분이 찍혀버립니다. 이걸 한번 다시 실행해서, 자, 이 경우는 위아래 값이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만약 둘 다 여기서 음수가 아니고 정수를 넣어봐요. 포지티브 한 숫자를 넣으면은 if문이 조건이 충족 안 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 안 되면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티저, 처음에 입력한 값만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찍힌 거고, 여기서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2를 넣으면은 이때는 이 else문이 있을 때는 반응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else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냐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if문, if statement에 대한 설명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여기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문을 잘 보세요. 프린트문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전과. 자, 조금씩 더 가르쳐 드립니다. 프린트문이, 자, 이 앞부분은 여기는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이미 했듯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 속에 스트링이 있고 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변수 원 값은 입력이 돼서 그걸 여기다 찍으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커마로 분리를 시키고 나머지 문장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걸 똑같은 게 아래도 찍혔는데 여기 보면은 the second integer is positive and its value is
해서 이게 포지티브 할 경우는 이 변수 값이 D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문을 어떻게 스트링과 수식을 적절히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주 이피션트한 문장, 아주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에 있어서 사실 프린트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문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트링과 이 변수값 또는 수식을 적절히 잘 프린트문에 섞었으면은 여러분의 코딩 결과를 아주 쉽게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프린트문을 보세요. X 값이 받지 않습니까? 이 X 값은 앞에서 어떤 때는 정수였고 어떤 때는 문자열이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어떤 값이 할당됐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런을 시키면은 20이란 아까 나이 물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20이란 숫자가 할당돼 있죠, X에. 그러다 보니까 타입은 정수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리어사인을 했습니다. 리어사인 밸류, 어떤 특정 밸류를 X 변수에 리어사인, 재할당을 했는데 2.5라는 유리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값은 2.5고 플로트 타입이 바뀌었다. 이제는 아놀드라는 문자열을 한번 할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X 변수 값은 변수 이름은 똑같은데 그 변수에 할당된 값이 정수, 유리수, 스트링, 문자열로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까 설명을 간단히 반복을 한다면은 기본 파이썬, 퓨어 파이썬, 스탠다드 퓨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처리 방식은 어떤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은 그 값을 저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값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메타데이터까지 동시에 저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장 공간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X를 불러올 때마다 값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얘 어떤 타입이냐 그 정보까지 불러오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과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값을 재할당하면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게 데이터량이 무지무지 많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별 데이터마다 다 값과 타입이 달리 저장이 된다면 그걸 일일이 불러오고 저장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넘파이를 배울 때는 넘파이가 왜 만들어졌냐? 기본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거고 판다스는 그 위에 또 만들어졌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비디오 클립의 마지막 부분인데 헬로우를 프린트하고 또 하나 세미콜론이 있고 또 하나 프린트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미 아까 사실 설명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명령어 라인을 한 명령어 라인을 써서 쓰고 싶다. 세미콜론으로 분리시킨다. 이거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n 요거는 리뷰를 위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역/n을 문자열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줄바꿈 현상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 모듈에서 설명하려고 한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주피터 랩을 이렇게 사용해서 코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장을 하는 거는 이미 얘기했듯이 여기에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X로 됩니다. 여기 뭔가 수정을 하면은 이 X가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저장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X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작업한 것이 저장이 됐다 안 됐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다 저장시키고 나서 나와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또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뀌었어요. 닷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장을 하면 그게 꽃표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지금 작업 파일은 잘 저장이 돼 있다. 이걸 확인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셧다운을 안 시키면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로그가 완전히 죽여버리면은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렇지만 컴퓨터를 켜는 순간 자동적으로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죽이는 방법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 이 동그라미 네모를 클릭해서 셧다운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 파일 가서 셧다운을 하시면 돼요. 여기 스크롤 다운하면 맨 밑에 있는데 이걸 셧다운 해서 셧다운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서버 스탑드. 여러분의 이제 가상 환경, 가상 서버가 완전히 정지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X 표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게 마우스 클릭해도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웹 브라우저가 닫힌 거예요. 왜냐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코딩을 했었는데 그 크롬 브라우저를 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로그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로그아웃을 퀴이라는 걸로 이제 끝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전에 깜막 잊었어요. 셧다운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로그아웃하면 한 단계 더 물어봅니다. 그냥 셧다운을 하고 나왔으면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한 단계 더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하면 되고, 또 설사 셧다운이 안 됐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띄워보면은, 주피터 랩을 띄워보면은 거기서 활성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셧다운 안 된 거는 활성화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코딩 작업은 완료가 됐다라고, 여러분의 코딩 한 세션은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몇 개의 이제 비디오 클립에서 설명한 것을 배운 것을 리뷰를 간단히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들여쓰기와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딩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인풋 펑션을 먼저 배웠습니다. 밸류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그 값을 갖고 돌려주기도 하고 연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if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컨트롤문에 대해서 더 배우는데, 거기는 좀 더 어드밴스드된, 좀 더 고급 if문을 배우고 while문과 for문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파이썬 코딩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코딩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은 사실 시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이것도 약간 처음에는 버겁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를 학습하고 싶다면은 지금 오늘 요 전까지 배운 거 한 서너 번은 반복해 보십시오.